네, 경제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중국 배터리를 이겨보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영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목부터 뭐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뭐 다양한 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좀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복귀하신 실장님, 코로나를 이겼으니까 그냥 뭐 중국 한번 이겨보자. 이런 좋습니다. 의미에서 네. 뭐 이기자 구호를 외칠 거 없는 것 같고, 그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일본의 제일교포 투자자인 마사요시 son 손정희 회장, 세계적인 투자자죠. 이분도 이 손자병법에 나온 말인데, 이분도 즐겨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즐겨낸다 하죠. 네. 이게 뭐 저도 즐겨 있습니다. 저도 한 군 장교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원래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백전백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않다인데, 또 여기도 적을 모르고 또 나만 알면은 한 번은 싸우고 한 번은 진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이런 부지피지기 1승 1부라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제가 약간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갑자기 중국의 막 옛날 그 사상가, 전략가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전략 산업, 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전략 산업이라는 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산업을 말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가 있죠. 근데 이 배터리가 이게 넥스트 반도체 뭐 이렇게 불려요. 네. 이제 기후 변화로 뭐 날씨 뭐 더워지고 막 추워지고 막 이런데 막 탄소 중립해야 되고 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하는데 와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물자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 이제 이창양 장관은 이제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작년 11월에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산업부가 발표했는데, 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2030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 이제 40%, 그리고 배터리 최강국, 뭐 이렇게 우뚝 서겠다 이런 비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배터리 이제 10개 중에 한 4개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시기가 오면, 그런 미래가 오면은 이제 반도체랑 더불어서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겠죠. 또 이것도 여담인데, 예전에 외국계 은행 이코노미스트랑 식사를 할 때 이제 대만의 그 IT 매체에 들어가 본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모르면 한국 경제 분석을 못 한다고. 근데 아마도 언젠간 또 배터리를 모르면 우리 경제 분석 못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 최강국, 배터리의 최강국이라고 하면은 그걸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제 딱 분석을 하고 이제 넘어서야 이제 알아야 할 적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중국이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남동부의 닝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리한 닝더 시대, 그러니까 닝더의 시대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산의 시대 약간 이런 거 같잖아요. 닝더 시대. 근데 우리 언론에는 이제 영문명이 CATL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CATL 하면은 CATL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CATL이 이제 글로벌 배터리 1등, 1등이에요. 이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데, SNE 리서치라는 이제 조사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CATL 작년 점유율이 35%대, 그리고 2등인 이제 우리나라 LG 엔솔인데 이제 20% 포인트 이상 높아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온 결과 보니까 또 LG 엔솔 또 밀렸더라고요. 3등 밀리고 점유율이? 비아디라고 이제 중국 기업인데 그 2등으로 올라가고. 아무튼 이제 막 이제 고객사도 겹쳐요. 이제 CATL이랑 LG 엔솔이랑 이제 다 들어보시면 뭐 테슬라, 현대차, 뭐 그렇죠. BMW, GM, 폭스바겐 막 손님들이 막 겹치니까 이제 손님 쟁탈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인데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영 연구원은 네. CATL이 앞으로도 이제 압도적인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아무튼 좀 유명하다 보니 이미 1등이죠. 아무튼 그 앞으로도 계속 1등 자리를 굳혀갈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 CATL의 창업자가 로빈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로빈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CATL이라는 기업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겉은 중국인데 속은 일본이다. 이런 거예요. 겉바속촉 같은 건데 제가 이러한 프레이즈를 이제 로빈정을 보고 좀 떠올렸어요. 네. 이제 좀 일본 기술력을 가진 중국 기업이라면 좀 약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하면 일본인데 또 중국이 시장, 뭐 자금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무서운데 이 CATL 창업자이자 CEO인 로빈정이라는 인물이 중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 기업 출신이에요. 예. 이제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에서 40번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갖고 있다는 건데 40조 원 가지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한데요. 68년생 원숭이띠예요. 실장님은 무슨 뜻이죠? 같은 나이인데요.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제가 실장님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무튼 방송 계속 하시죠. 아무튼 이제 닝더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제 로빈 정은 이제 어렸을 때 공부 잘했고 이 상하이교통대학교 공대 졸업하는데 이렇게 샹하이 짜오통다쇼 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명문대고 누구나 다 이게 들으면 아는 그런 회사. 물리학 박사도 따고 하는데 나중에 아무튼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이제 TDK라는 회사에 들어가요. TDK가 이게 도쿄 덴키 뭐 카고 뭐 이렇게 해서 도쿄 전기화학 해가지고 TDK더라고요. 아무튼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전자회사였는데 30살 때 퇴사를 합니다. 뭐 퇴사를 하고 같이 회사 다녔던 동료들이랑 ATL이라는 이제 리튬 배터리 회사를 딱 시작을 해요. 창업을 했군요. CATL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ATL을 먼저 시작해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 매체에서 이제 로빈정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막 이렇게 로빈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니까 막 90년대 당시 후반에 창업 초기에 이제 완전 충동적으로 한 거고 막 완전 그 초짜 때는 이제 막 뭘 누구한테 팔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 노키아 배터리를 이제 막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막 날아가 가지고 막 라이센스도 막 사오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선진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떤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되고 업계에서 또 애플의 아이팟 기억하시나요? MP3. 예.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뭐 갖고 있으면은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예, 저는 없었어요. 아무튼 이 아이팟용 배터리를 이렇게 딱 개발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애플, 삼성, 화웨이 이런 유명한 스마트폰 메이커들의 또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ATL이 이제 우뚝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IT 기기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공급했던 거죠. 근데 이 ATL을 2005년에 일본 TDK가 다시 또 인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만든 회사를 다시 또 회사가 사들이는 거죠. 그러네요. 연합인포믹스 제가 나가가지고 뭐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실장님이 다시 사시는 거죠. 제가 사는 건 아니고 법인이 사는 거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림. 아무튼 이런 로빈정이 이제 일본 TDK에서 다시 이제 차량용 파워 배터리를 또 연구를 하게 돼요. 또 연구를 하는데 또 여기서 또 2011년에 또 전환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전환기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이제 파워 배터리 생산을 딱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너네는 배터리 만들지 마 이런 거죠. 너네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이제 전략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로빈이 이제 이걸 사업부로 그래서 분리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CATL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일본 전기화학 회사에 중국 사람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화권 사업부로 그냥 떼갖고 나온 게 이게 CATL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중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랄까? 아무튼 뭐 겉은 중국, 속은 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배터리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또 이제 지피지기라고 해서 다 적장을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적장이 들고 있는 무기를 또 봐야 돼요. 제품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고 좋다. 싸고 좋다. 말 다 한 거죠. 사실은 좋은 회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싸고 좋은 물건 만드는 회사. 이게 일단 싼 이유는 싼 재료를 쓰니까 싸죠. 이게 중국 배터리는 이제 철 기반이에요. LFP, LFP 하는데 철이라는 거 되게 흔한 재료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흔하니까 싸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3원계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데 뭐 니켈은 뭐 이런 니켈, 코발트 되게 희소해요. 좀 잘 없어요. 철에 가격이 비하면은 비싸겠죠, 당연히. 매장량도 없고 네. 그렇죠. 가격이 비싸고 뭐 니켈은 인도, 코발트는 콩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인도네시아, 콩고 이런 데 있는데 네. 아무튼 매장량이 철에 비할 데가 없고 희소하니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비싸죠. 네. 비싼 재료 쓰니까. 근데 또 CATL 배터리가 또 좋다고 했잖아요. 싼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요리의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은 네. 인류 재료로 인류 요리 만들면은 인류 셰프인가요? 꼭 그렇지는 네.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엔 이게 한우 A 뿔 뿌리면은 네. 제가 구워도 맛있거든요. 네. 네, 제가 구워도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삼류 재료를 갖고 인류 요리를 만들면은 저는 그게 인류 셰프다. 제 기준은 그래요. 네. 예.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해도 네. 배터리 하나만큼은 최소한은 인류 1등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또 얘기를 해요. 타임지 아시죠? 예. 예, 시사 잡지 타임지. 이제 2022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예, CATL의 7인 배터리를 꼽았어요. 예. 아무튼 뭐 요리는 맛있으면 1류고 배터리는 성능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1등인데 그렇군요. 이제 1kg당 255W라는 높아진 에너지 밀도가 특징인데 어. 7인은 우리는 이제 기린입니다. 기린 한자 기린이고 예, 예. 동양의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이자 예. 아무튼 그 모기근 주라프 그 동물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기린 배터리 발명품을 꼽혔고 또 M3P 배터리를 또 자랑하는데 이제 LFP 계열 그러니까 철병 LFP 계열 중에 가장 최신의 고성능 제품인데 네. 제가 그 서울대에서 이제 학부하시고 석박사 하시고 우리나라 배터리 1세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하신 서정대학교의 박철환 교수님이랑 또 통화를 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M3P는 LFP계의 3원계다.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LFP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NCM만큼 그렇게 MC에 비교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어떤 홍보 문구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CATL이 비법적 레시피, 전기화학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싼 재료로 맛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딱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하면 리튬이온이 거진 리튬이온인데 그렇죠. 예, 리튬뿐만 아니라 네. 리튬보다 더 흔한 나트륨, 소듐을 쓰는 이제 소듐이온 배터리 예, 이것도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뭐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더 싸질 수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혼합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나트륨도 장점이 있고 리튬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배터리가 예. 이게 섞어서 쓰고 묶어 쓰는 건데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싼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게 좋은 요리를 잘 만들어냈죠. 네. 근데 이 비결이 또 전기화학적인 어떤 레시피를 잘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이제 하면 또 플레이팅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플레이팅을 또 잘해요. 예. 이게 전기차 배터리는 이중으로 포장하거든요. 그냥 배터리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폼팩터가 있지만 형태가 있지만은 그런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생각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 이걸 다발로 묶어요. 네. 그러니까 묶으면 이게 모듈이고 네. 그 모듈을 또 다발로 또 모듈 또 묶으면은 이게 팩이에요. 그래서 이중 포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예, 묶은 거니까. 근데 CATL은 포장 딱 한 번 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CTP라는 기술인데 셀 투 팩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한 접시에 요리를 이제 많이 담은 거예요. 셀을 많이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접시에 고칼로리 한 접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CATL이 이제 사업 전략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리만 잘한다 해가지고 식당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리만 아니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많이 팔아야 되고 뭐 손님한테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용봉탕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니면 된장찌개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형봉탕은 예. 평생 한 번 먹을까 그렇죠. 말까 하는 요리이고 된장찌개는 뭐 일주일에도 예. 한 번씩 뭐 유니클로 자주 가 제가 샤넬 자주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제 한국 배터리 회사가 이제 NCM 배터리라는 이제 용봉탕을 이렇게 막 끓이면은 CATL은 LFPP라는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예. 요리 경연대 막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프로그램은 용봉탕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성능 경진되면 우리나라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사업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철환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엔트리 레벨의 전기차 시장이 크겠냐? 그러니까 보급형의 전기차 시장이 크겠냐? 네. 아니면 럭셔리 시장이 크겠냐? 보급차는 된장찌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럭셔리 시장 당연히 엔트리 레벨 전기차 시장이 크죠. 그런 점에서 많이 유리한 거죠. 사업 전략상에. 예. 그렇군요. CATL이 정말 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무서운 경쟁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위를 달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희망을 좀 걸고 싶은데 어떤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도 LG엔솔이 이제 우리나라의 좀 긍정적인 점은 뭐 어부질이라는 사자성어라도 얘기하는데 이제 예.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산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렇죠. 전략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쓴다. 네. 중국 안 된다.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진출에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거는 뭐 어부질이라 해도 한국 배터리 업계 엄연한 강점이죠. 그렇죠. 네, 엄연한 강점이고 네네. 명확한 건데 또 이 북미 전기차 시장이 또 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빠른 성장세고 뭐 유럽은 26%, 중국 17%니까 뭐 그런 미국 시장 유명하니까 뭐 이런 강점인데 근데 또 유럽이랑 중국이랑 성장세가 미국에 못 미치는 건 그만큼 이미 시장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거의 뭐 전 세계 절반이고 그다음 유럽이고 한 건데 근데 한국이 미국 갖고 중국이 중국 가져가면은 예. 그럼 유럽이 남잖아요. 그렇죠. 유럽 시장이 또 관건인데 또 유럽도 잘 뚫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LG에서 관계자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뭐 폴란드 공장 중심으로 이제 배터리 생산 확대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유럽에서 신규 거점 확보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뭐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또 미국의 포드가 뭐 엔솔이랑 손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엔트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코발트 프리라든가 연구 개발하고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전기차용이 아니라 또 네. LFP 배터리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 중국 네. LG 엔솔은 앞으로도 이제 보급차 시장, 된장찌개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 예. 지금 현재 러프하게 좀 가격 차이가 저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네. 정확하게는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예, 그거 비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이 뭐 단순 예. 비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배터리 팩에 네. 배터리 팩 기준으로 1kg당 뭐 몇 와트시 이런 식으로 뭐 성능 비교를 하는 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가격 비교 자료는 제가 못 봤네요. 한번 네. 그것도 한번 언제 콘텐츠를 네. 해가지고 하면 네.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연합 인포맥스의 우리 인포맥스 단말기 보시면은 네.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 가격이 보시고 나오죠. 철 예. 가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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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제 기업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또 기업만 잘할 게 아니라 또 학계의 성과도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가 또 되는데 네. 또 중국을 넘어서려면은 또 중국에 또 이 전기화학 쪽에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우수 학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박철환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막 기초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타까운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학계에서도 좀 연구 성과를 좀 많이 내야 되겠고요. 또 학계도 학계인데 또 외교가 더 중요해요. 외교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시장은 이제 이미 충분히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또 업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렇게 꽉 먹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팔은 안으로 굽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대응을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수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모범 규준이라는 걸 마련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충분히 대응 못했다고 이제 박철현 교수는 이제 딱 지적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모범 규준, 규준이라 하면 스탠다드 어떤 스탠다드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인증이 실패를 했고 예. 또 사실 이번에 또 인플레 감축법 IRA 이것도 이거 뭐 배터리 업계는 호재로 작용했지만은 이거 뭐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응이 허둥지둥 뭐 막 미리 부랴부랴, 대응한 예, 건 아니었죠. 뭐 이런 법이 통과됐어요. 예. 뭔데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월간 막 난리였는데 예.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 두고 이렇게 국제 정치 판도가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경제 외교라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정보 역량이 또 많이 또 중요하다고 제가 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미국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월전에서 봤는데 일렉트릭 에라라고 전기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전동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동화돼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가늠 안 될 뿐이지 방향은 확실한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고 이 새로운 시대를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를 하려면은 네. 앞으로도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분명히 중국을 넘어서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중국 배터리 이겨내자 또 이런 메시지를 준비한 이유가 저는 막 이런저런 배터리 콘텐츠 댓글을 보다 보면은 저도 뭐 배터리 산업을 뭐 오래 취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데 또 보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좀 많이 멸시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요. 근데 네. 업계랑 학계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데 대중의 인식에. 근데 그 인식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자체 중국산 하면은 늘 싸구려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 중국 짜통 시장 가고 그랬는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네, 20년 전이고 이제는 품질로도 예. 밀리지 않는 최소한 또 정도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괄시할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외세를 그렇게 멸시하다가 또 외세 당한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지피지기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명확히 또 알아야 할 그걸 경쟁자고 넘어서야 할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런 기업이 CATL이고 중국 산업이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는 게 지금 화석 연료를 가지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중동, 예. 그다음에 뭐 러시아, 네. 미국이 이제 화석 연료를 강국인데 이런 강국들이 과연 이 전기차 시대가 뭐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화석 연료를 정치 무기화하는 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 정치적인 분야를 좀 우리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지피지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면은 이제 미래 에너지를 약간 준비하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배터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금속 광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수소를 좀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수소 에너지를 믿는 게 예. 왜냐면 아무튼 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잘 알지 못했던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배터리의 기세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쟁력 지속 확보가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